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QM 벤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에즈락의 보드를 들고 왔는데요. 모델명은 B650M 프로 RS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미 RS라는 어떤 네이밍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RS라는 네이밍은 기존의 에즈락의 프로4 모델을 계승하면서 브랜드 네이밍을 일신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B550M 프로4 그 다음에 B450M 프로4 이렇게 같이 들고 나왔는데 이런 프로4 모델과 그대로 명맥을 같이 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프로4가 아니라 RS라는 네이밍으로서 판매를 하게 되는 그런 전략으로 에즈락이 세웠습니다. 물론 기존에 프로4라는 모델명도 원래 이제 에즈락이 모델명이 굉장히 다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프로4, 뭐 프로3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밍이 하나씩 줄어들면서 숫자가 그런 제품들이 있었는데 프로4가 이제 대표적인 어떤 보급형 메인스트림으로서 자리매김하면서 이제 숫자만 남아있는 게 어색했는지 RS로 일신한 그런 제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패키지 디자인부터 살펴볼 텐데요. 확실히 새로워진 느낌이 납니다. 기존에 이제 에즈락 하면은 이제 조금 더 블랙에 가까운 그런 패키지에 어떤 뭐 블루를 섞는다든지 키 컬러를 가미하는 그런 패키지 디자인을 보였는데 이번에 와서는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화이트 바탕에 어떤 간결한 모델명,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제 보드의 주요 기술적 특징, 인터페이스 특징을 나타내주는 뭐 DDR5 메모리, PCI Gen5, 뭐 폴리크롬 싱크 이런 게 나와주고 있고, 오른쪽에는 AMD B650 칩셋을 탑재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델명에서부터 볼 수 있는 사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B650 칩셋을 탑재했다는 거, 그 다음에 M이 붙었기 때문에 ATX 폼팩터가 아니라 그거보다 크기가 좀 작은, 규격이 작은 마이크로 ATX 폼팩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RS라는 모델명이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봤는데 레이스 스포트의 약자더라고요. 네, 레이스 스포트. 좀 거창하긴 한데, 근데 이제 에즈락뿐만 아니라 타 제조사에서도 뭐 보드라든지 그래픽 카드 이런 것들을 어떤 자동차, 레이싱 이런 이미지와 결부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레이싱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빠른 속도와 어떤 다이나믹한 그런 이미지를 곁들일 수 있어서 그런지 이런 부품에 차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패키지 살펴봤고 바로 이제 뒷면 한번 가볼게요. 네, 뒷면입니다. 보드 스펙들이 상단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는 주요 특징들이 이미지를 통해서 나와 있어요. 뭐 드라이버 모스펫 탑재했다는 거 전원부, 그 다음에 블레이징 M.2 히트싱크, 네, 히트싱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SD.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5.0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USB 3.2 타입C, 네, 타입C 헤더가 있다는 거, 그리고 M.2 와이파이 모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듈을 장착할 수 있다는 슬롯이 있다는 거지, 네, 모듈은 기본적으로 제공하진 않아요. 그다음 나히믹 오디오 기술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형 I/O 실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드래곤 2.5GB 램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럼 바로 패키지 열어가지고 구성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패키지를 개봉하면 안의 모습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상단에 액세서리들이 있고 아래쪽에 본품이 있습니다. 네, 보드 이렇게 꺼내주고, 일단 액세서리부터 볼게요. 네, 뭐 보급형 제품이니까 간단한 구성을 보입니다. M.2 나사 봉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탠드오프, M.2 스탠드오프도 이렇게 하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타 케이블도 한 쌍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보드 매뉴얼도 있네요. 보드 매뉴얼도 패키지 디자인과 어떤 통일성을 가지도록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뉴얼은 영어 버전이긴 한데, 네, 영어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보드 매뉴얼을 보실 때 기본적으로 이미지나 그림들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간단한 영어 해석만 가능하시면 뭐 무리 없이 참고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액세서리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뭐 보급형이니까 별게 없습니다. 바로 본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RS 모델.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기존의 에즈락 어떤 보급형 모델이 어떤 디자인이 사실 아무 감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무난하기만 했어요. 무난하기만 했는데 이번에 프로 RS로 이렇게 네이밍을 바꾸면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깔끔한 그런 느낌을 지향하는 것 같아요. 일단 기판만 봐도 화이트 앤 블랙 조합에다가 히트싱크를 전부 은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화이트, 블랙, 실버 이거 세 개 조합은 뭐 당연히 검증된 조합이고
안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런 조합이죠. 그리고 이제 레이스 스포츠의 약자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판에 새겨진 어떤 프린팅된 디자인이 조금 더 사선 디자인, 그리고 이제 어떤 뭐 레이스를 연상시키는 속도감,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프로4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히트싱크도 상단 히트싱크를 이제 좀 생략하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굉장히 미약한 그런 느낌으로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RS는 상단, 좌측, 그 다음에 M.2 히트싱크까지 조금 더 만듦새가 고급스러워졌다, 이런 느낌 확실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오 실드도 이렇게 통합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뭐 기존에는 아이오 실드가 이제 조금 아주 기본적인 구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통합형으로 조금 더 깔끔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눈높이가 높아져 가요. 그래서 보급형들도 조금씩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M-ATX 보드이기 때문에 뭐 호환성 면에서는 뭐 너무너무 좋고요. 자, 일단 보드 레이아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단에 CPU 보조 전원 단자는 이제 8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 보시면 이제 DDR5 메모리 슬롯이 있습니다. 총 4개가 있고 128기가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스펙상 지원하는 최대 클럭은 6000MHz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메인보드 24핀 전원 단자가 있고 이제 SATA 포트가 있는데요. 여기 2개가 있는데 2개에서 끝이 아니라 사실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형으로 나와 있는 거 2개, 그 다음에 기역자형 2개, 이렇게 총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면 USB 포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헤더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USB 3.2 Gen 1 포트죠. 그 다음에 이거는 Type-C가 있고, 그 다음에 USB 3.2 Gen 1 헤더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 포트까지 활용하실 수 있어요. 자, 아래쪽으로 가볼게요. 아래쪽으로 가면 가장 우측에는 이제 케이스 패널 버튼과 연결하는 프론트 패널 헤더가 있고요. 그다음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USB 2.0 헤더 2개가 있어서 총 4개의 추가적인 포트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4핀 쿨링팬 연결 케이블들이 있고, 그 다음에 RGB 헤더가 있죠. RGB 헤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단에 12V RGB 헤더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5V ARGB 헤더 하나, 그 다음에 아래쪽에 5V 헤더 2개,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있습니다. 12V 하나, 5V 3개, 이렇게 4개, 아주 기본적인 구성이죠. 자,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M.2 슬롯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상단에 하나, 둘, 셋, M.2 SSD 슬롯은 총 3개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2개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확실히 M.2 SSD 슬롯이 이제 대세로 떠오르면서 3개까지 확장 지원한다는 점은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요. 다만 히트싱크는 딱 하나만 제공합니다. 지금 상단에 있는 게 바로 5.0을 지원하는 M.2 슬롯이고요. 아래쪽은 4.0. 이것도 4.0이긴 한데, 가장 그 오른쪽에 있는 4.0 슬롯 같은 경우에는 PCI 레인이 4배가 아닌 2배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M.2 와이파이라고 써진 것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M.2 와이파이 모듈을 장착해서 추가적인 와이파이 안테나 구성이 가능한 그런 구성이고요. 그 다음 PCI 익스프레스 슬롯, 그래픽카드를 장착하는 곳이죠. 그래픽카드 장착은 당연히 위에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5.0이 아니라 4.0입니다. 근데 뭐 사실상 현재 그래픽카드가 5.0을 지원하는 모델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4.0 슬롯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고요. 물론 앞으로 나올 차세대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5.0 PCI 익스프레스 버전을 지원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상 뭐 그 성능 차이가 크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정도 확장성까지 바라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 정도로도 충분한 구성입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그래픽카드가 장착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실딩 처리가 되어 있고요. 자, I/O 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I/O 포트인데요. 전세대랑 달리 이렇게 깔끔하게 실딩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지금 이 보드가 전원부 히트싱크가 전부 실버 색상을 띠고 있잖아요. 이런 것과 깔맞춤이 가능하도록 아이오 실드도 이렇게 실버 색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와이파이 모듈 안테나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타공이 마련되어 있고요. 바이오스 플래시백 버튼, 내장 그래픽 출력을 위한 DP 포트, HDMI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 3.2 Gen 2 Type A, Type C가 있고, USB 2.0 포트 4개, USB 3.2 Gen 1 포트 Type A 2개, 위에는 드래곤 2.5GB 랜을 지원하고 있고, 가장 오른쪽에는 오디오 포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 뒷면에는 백플레이트는 없고요. 네, 지금까지 외형 디자인을 살펴봤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기존의 에즈락 보급형 보드가 가지고 있던 그냥 무난한 외형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어떤 상품성이 첨가된 그런 좀 깔끔하고 좀 세련된 그런 디자인으로 다시 태어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분해를 했을 때 전원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히트싱크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 분해를 완료했는데요. 일단 헐벗은 모습은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히트싱크가 요게 이렇게 부착이 되고, 지금 이게 전원부 히트싱크고, 이제 상단에는 네, 요게 이렇게 부착이 된 형태인데, 일단 전원부 히트싱크를 보면요, 사실 이제 보급형인 게 티가 나긴 합니다. 일단 이제 왼쪽에 있는 주로 이제 코어부에 집중되는 전원부 히트싱크는 이렇게 생겼고, 뭐 서머패드도 이제 드라이버 모스펫에 접촉되는 형태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이제 상단에 있는 거는 간단한 형태죠. 이렇게 푸시핀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게 사실 뭐 이제 고급형 보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나사를 조이게끔 되어 있는데 푸시핀으로 좀 간단하게 구현한 감은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전원부를 보면은 확실히 좀 달라진 건 있었어요. 이제 기존에 B550M 프로 4라든지 B450 프로 4 같은 경우에는 이 모스펫이 드라이버 모스펫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B650에서는 이제 드라이버 모스펫 탑재해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측정했던 열화상 카메라 전원부 온도보다는 확실하게 개선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원부는 지금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보면 이제 페이지가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이제 스펙상으로는 8+2+1 페이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당연히 이제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8페이지라는 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코어부에 전원을 인가해주는 공급을 해주는 그런 페이지 규모인데 그게 리얼 페이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리얼 페이지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PWM 컨트롤러를 조사해 보니까 4+1 페이지를 이제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러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만 보고 진짜 빵빵하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 리얼 페이지는 4+1 페이지 규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부 히트싱크 관련해서도 사실상 이 보드 체급에 맞는 그냥 뭐 적당한 히트싱크가 달려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M.2 슬롯이 이제 가장 상단에 히트싱크 1개를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서멀패드가 양면 구성은 아니고 이제 한 면에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간단하게 이렇게 나사를 조여서 결착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 M.2 히트싱크 나사에는 낙하 방지 나사 방식이 적용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M.2를 추가로 장착할 때 이렇게 나사를 풀어도 나사가 이렇게 분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편의성을 챙긴 것 같아서 뭐 요새 보드들 대부분이 채용하고 있긴 한데 가끔 일부 보드에서 아직도 이거를 채용하고 있지 않는 모델도 있어서 간단하게 언급드렸어요. 자, 이렇게 저희가 전원부까지 살펴봤는데 일단 페이지 규모도 그렇고 특히 이제 드라이버 모스펫, 기존에는 이제 일반 모스펫을 사용했었는데 드라이버 모스펫을 사용함으로써 기존보다는 전원부를 확실히 좀 개선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퀘이사조 테스트 결과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시스템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급형 보드라 하더라도 보급형 보드의 한계를 알기 위해서 CPU는 하이엔드 라이젠 9 7950X를 장착했습니다. 코어 부스트 클럭인데요. 저희가 블렌더, 그 다음에 사이버펑크 게임 구동 시 각각 확인을 해봤는데 확실히 블렌더 구동 시에는 이제 모든 코어에 부하가 가해지다 보니까 평균적인 클럭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기가를 초과하는 약 5.2기가에 이르는 클럭을 보여줬고요. 게임 구동 시에는 그거보다 높은 약 5.5기가에 이르는 평균 클럭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소비 전력은 확실히 블렌더 구동 시에 높은 약 200W에 근접하는 평균 190W 정도를 소모했고요. 게임 구동 시에는 약 100W 정도를 소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전원 본도를 확인해 봤는데요. 총 3군데 센서를 측정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블렌더 구동 시에 전원 본도가 너무 착합니다. 지금 센서 1, 2, 3 구역에서 모두 60도 이하, 피크치는 약 55도가 최고치 정도로 확인됐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전원부 온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뒷면에 열화상 카메라로도 확인해 봤는데 블렌더 구동 시에는 최대 59.1도, 게임 구동 시에는 최대 40.6도의 매우 준수한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M.2 SSD의 어떤 온도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M.2 SSD 같은 경우는 1번 슬롯에서 히트싱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히트싱크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90도를 기록했는데 히트싱크를 설치했을 때는 평균 59.4도, 최대 67도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팅 속도 테스트인데요. 에즈락 B650M 프로 RS 같은 경우에는 대조금보다 소폭 빠른 18.5초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즈락의 B650M 프로 RS를 살펴봤는데요. 요새 에즈락의 행보를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조금 이미지가 달라.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저희가 이제 그 에즈락의 그 아쿠아 제품을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에즈락 제품의 이미지라고 하면 이제 어떤 보급형, 가성비, 그리고 좀 어떤 기행,
남들은 시도하지 않는 다양한 괴짜 같은 제품들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으로 좀 이미지가 박혀 있는데, 최근에 에즈락이 내놓는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브랜딩을 하는 걸 보면은 조금 더 고급형에 가까운 느낌을 의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B650M 프로 RS 같은 경우에도 보급형임에도 불구하고 뭐 패키지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제품의 전반적인 디자인, 만듦새 이런 것들이 과거 동일 라인업 대비 확실히 좀 등급이 올라갔다 이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테스트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전원부였습니다. 전원부가 물론 좀 페이지 수를 좀 많아 보이게 뭐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긴 했는데, 리얼 페이지는 4+1페이지 규모죠. 근데 거기에 기존에는 탑재하지 않았던 드라이버 모스펫을 탑재함으로써 저희가 7950X를 풀로드로 갈고도 60도가 채 되지 않는 이런 전원부 온도는 너무너무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에즈락이 아무래도 이게 주력 제품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M-ATX에다가 B650 칩셋 치고는 M.2 슬롯이라든지 USB 포트 이런 것들이 좀 풍성한 편이에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프론트 헤더만 봐도 USB 3.2 Gen1 포트가 4개가 있고, 그 다음 뭐 타입C도 있고 USB 2.0도 뭐 전면 포트 4개를 지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포트나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마련함으로써 확실히 실속을 챙기는 어떤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좀 상품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에즈락의 의지가 돋보이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에즈락이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좀 세련되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즈락은 항상 매력적인 어떤 보급형으로서의 가성비 그런 것도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어떤 선택을 받는 주요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장가를 책정되진 않았는데 여전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에즈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QM 벤치였고요. 다음 콘텐츠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